따뜻한 아메리카노 라지에 샷 추가해 주시고요. 물은 좀 적게 넣어주세요. 물 반만 넣어주세요. 4분의 3 정도만 넣어주세요. 약간 더 많으세요? 아니, 안 많이. 이거 둘 중에 뭐 그린티 자스민. 그린티 자스민? 아니 언니 솔직히 이거 너무하잖아. 나 지금 너무 손 좀 잡아봐. 지금 네. 너무 추워. 그리고 발이 더 아니, 추워. 아무리 그렇다고 목도리까지 하고 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어제 환기시킨다고 열어놨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제대로 안 닫은 거 아니야? 때는 2023년 9월로 돌아간다.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결혼 10개월 차, 혼인신고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을 시기, 나의 결혼 생활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파탄에 이르렀고, 나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우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사건들을 먼저 해결한 후 상황에 따라 협의 이혼 또는 소송 이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내가 처음 소송을 시작하려 했을 때 전 남편이 나에게 한 말이 있다. 이거 시작하면 너랑 나 둘 다 죽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말은 똑바로 하자. 둘 다 죽는다니. 나는 안 죽지. 난 그런 화법을 싫어해. 내가 얻을 건 있어도 더 잃을 건 없지. 아마 본인이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시작하면 그 불씨가 분명 본인에게도 튈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유책 배우자의 안위까지 걱정해줄 상황은 아니었다. 2023년 9월 말, 그렇게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찌됐든 죽을 것은 아니니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할 뿐이었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붙들고 소장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했다. 소송에 쓰일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지, 내가 지금 뭘 본 건지.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는데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바람에 약간만 더 늦었어도 소송이 불가했을지 모른다. 다행인 건 필요한 증거들을 일찍 확보해 놓았기에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변호사님들은 이걸 일로 하는 분들이시니 별 타격이 없으시겠지만, 살면서 처음 이런 일을 겪어본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나 아닌 누군가가 이 자료를 다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창피하기도 했다. 당시 식음을 전폐하는 와중에도 수치스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 처음 소장의 초안을 받았던 때를 잊을 수 없다. 홀로 신혼집에서 초안을 읽어내리며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엉엉 울었다. 내 결혼 이전의 삶, 결혼 생활, 그리고 그 결혼이 파탄나기까지의 과정. 제3자에 의해 담담하지만 촘촘하게 쓰여진 내 짧은 혼인의 역사. 서면을 받아보니 그제서야 참담한 현실이 피부에 와닿았고,
내가 무슨 업보로 이런 지옥에 던져졌나 싶어 마치 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다.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로 싸우는 건 두렵지 않은데 앞으로 이 세상의 편견과 싸워나가야 할 앞날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그러나 며칠 뒤 생각을 고쳐먹었다. 저 인간들한텐 솔직히 눈물도 아깝다. 나는 승소라는 목적만을 위해 달리는 기계가 되기로 했다. 그렇게 대문자 티혼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저 먼저 하이볼 한 잔 먼저 시킬게요. 첫 답변서를 받기까지는 약 2달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피고 측에서는 반박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답변서의 내용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 측도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본인을 사회적 약자라 칭하며 빈약한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소장을 받기 이틀 전 피고는 경기도에 있는 오래된 빌라 3층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반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였는데 말이다. 특목고와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만한 서울의 유명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가 사회적 약자, 빈약한 경제적 능력을 운운하며 변명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그 외에도 일부 거짓과 변명이 섞여 있긴 했지만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형적인 클리셰 같은 것이었고 모두 추가 증거를 통해 반박할 수 있었다. 그 이후 피고는 조용해졌다. 나는 조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위자료가 적게 나오더라도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싶었다. 나중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 이혼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판결문 하나로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 일을 자칫 조정으로 마무리했다가 평생 말로 설명하는 데에 에너지를 소모해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받는 것이 나를 위한 확실한 보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첫 소송이라는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나머지 소송의 운도 트일 것이라 생각했다. 진짜? CJ? 아니지? 나 YTN에. YTN? 뭐야? 몇 차례 선고기일이 미뤄진 끝에 드디어 내일 판결 선고가 있는 날이다. 선고기일을 캘린더에 저장해놓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래도 올해를 넘길 줄 알았는데 올해 안에 어떻게든 판결문을 받겠구나. 15개월이 흐르는 동안 시간은 거짓말처럼 많은 것을 해결해 주었다.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회복하여 원점을 찾았고 사실 이제는 이 사건을 비롯하여 이혼과 관련된 일로 인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부분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신이 나를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알고 보니 나는 지옥에 던져진 게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었다. 강의하고 싶어. 방금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비슷한 사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처럼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받는 위자료가 그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낮은 위자료, 가벼운 형량,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은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나도 저 정도는 해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제2, 제3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혼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이혼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혼이었기에 예상치 못한 이혼의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자녀도 없었기에 기존 판례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금액이 있었는데요. 예상을 훨씬 웃도는 높은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별도 민사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혼이혼에서는 정말 큰 액수입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이 아닌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이번 위자료도 매우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이번 선고가 앞으로 신혼이혼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판례로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의 죄가 평생 박제되었으니 저는 마음 편히 이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말 온 마음 다해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려요. 제가 빠르게 원점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제일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 엉덩이 저렇게 할 때. 저 되게 귀여워. 나 방금 지금 쉬고 있는 중에서 더러운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수익이 나도 공제를 해주나 그래 그게.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을 보고 있어. 응. 그래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한 250만 원 어치를 팔았어. 나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머리가. 아니, 예를 들어서 250을 팔았어, 내가. 응. 지금 내가 판 이후로 예를 들어서 주식이 훨씬 더 올랐어, 막. 내가 묵혀뒀던 그 시드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뭔 말인지 알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던지. 그러면 평단이 올라가잖아. 평단이 오르는 게 무슨 상관이야. 세금을 절세하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은 건데. 평균 단가가 오르는 게 뭐가 중요해? 아니, 그게 나중에. 평단이 오르는 게. 잠깐만. 잠깐만. 심리적으로는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식 하지 마, 그냥. 아니, 잠깐만. 아니, 가지 말고. 잠깐만, 가지 말고. 1년에. 아니, 그건 이해했어. 그건 이해했는데.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뭘 자꾸 이해했대. 아니, 이해했어. 그건 그러니까 이해. 원래는 올해 안 팔고 내년에 1,500이 됐을 때 팔았어. 그러면 500만 원의 이득을 본 거잖아, 언니가. 세금 공제를 받고 250만 원에 대한 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해했어? 마이너스인 주식을 같이 매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밸런싱 아웃이 된다. 그러니까 주식 하지 마라. 진짜 제발. 진짜 난 지금 언니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주식을 하지 마, 언니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진짜 그냥 우량주만 안정적인 거에다 넣던지 이상한 주식 언니는 사지 마. 이상한 주식 안 사. 나는. 언니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사지 말라고.